자, 춘추 오패, 다섯 강한 나라,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왕, 부차, 그리고 월나라 왕, 부천. 다섯 영웅들이 막 이제 쟁패를 다퉜던 시기가 춘추 시대였죠. 우리 그 춘추 시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오나라와 월나라, 와신 상담 고사 얘기를 저번 시간 했죠. 그죠? 네. 오나라 왕 부차가 복수를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편하게 막 자고, 그리고 고천이 쓸개를 달아놓고 쓸개를 핥으면서 나 예전에 당한 치욕을 잊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해서 치고받았던 복수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력하는 걸 와신 상담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지금 오나라 월나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월나라가 오나라를 무너뜨리긴 했는데 두 나라가 원수지간이죠. 네. 자, 이 두 나라가 아주 유명한 원수지간인데 우리 원수지간을 나타내는 고사성어 하면은 그렇죠. 개와 원숭이의 관계에서 견원지간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오나라 월나라 사람들이 아무튼 사이가 옛날부터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거나 힘을 합쳐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뭐, 네. 예를 들면은 치고받고 싸우던 두 그룹이 있는데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뭐 서인 동인 막 나눠 싸우다가 갑자기 일본이 이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죠. 조선에. 그래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이죠. 그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이제 싸우던 당파끼리도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원수끼리도 위급한 상황에는 손을 잡게 되는 거. 자, 이런 고사성어가 5월 동주에. 자, 이 주는 배 주자거든요. 오나라 월나라 사람이 한 배에 같이 탄 거예요. 둘은 원수기 때문에 원래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배 위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죽어라 싸우면 배가 어떻게 되죠? 배가 그쵸 뒤집히거나 아니면 빠지겠죠 물에. 자 그래서 그 오나라 월나라 두 사람이 그 배에서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해서 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이제 잘 노를 저어갔다는 얘기에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고사인데 예. 그만큼 오나라 월나라 사람은 대표적인 앙숙이었다. 좀 알아두세요. 자, 전국시대 일곱 나라가 또 치고받고 싸웠어요. 요 시대 때는 이제 뭐 주왕실의 권위 이런 것들은 존중하지 않고 서로 이제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자, 그런 전국시대 일곱 나라 중에서 제일 두각을 드러낸 나라가 이 진나라였어요. 진나라는 그 항아가 이렇게 있으면 항아의 이 서쪽에 위치한 중국의 중심되는 뭐 제나라 그리고 진문공의 진나라 그리고 뭐 초나라 연나라 뭐 한, 위, 조 자 이런 중요한 나라들이 여기 황하 중하류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배울 진나라는 요 위수라는 강가 요 언저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진. 이쪽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그 영역,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좀 여기지를 않는 좀 오랑캐들의 땅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저 주나라 왕실을 동쪽으로 옮겨가게 한 그 오랑캐가 누구죠? 무슨 족이었죠? 융족이었죠. 기억나요? 견융의 침략으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융족이 사는 곳. 나중에 이 융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거 혹은 강이라고 불러요. 강족. 네. 강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나라는 이 중국의 여러 나라들, 이 지역을 중원이라고 부르는데 중원의 여러 나라들이 좀 무시하는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진나라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제일 힘이 세진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을 차례차례 다 멸망을 시켜요. 자, 그 진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진나라 시조 비자는 자, 말을 잘 기르고 말을 잘 몰았다고 했죠? 네. 자, 그런 그 비자의 후손들 중에 진목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춘추시대 진나라 군주인데, 진목공은 나라를 키우려면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괭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나라가 있었어요. 이 진나라는 여기 이 진나라예요. 이 진나라. 네. 어느 날 진나라에서 이 진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였고 우나라, 괭나라는 약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진나라에서 괭나라를 치려고 우나라한테 길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자, 이때 우나라에서는 진나라가 너무 힘이 셌고 또 달콤한 약속을 했어요. 만약 길을 빌려주면 성도 몇 개 띄워주고 금은 보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나라 임금이 진나라 그 말을 듣고 이 진나라가 괭나라 물리칠 때 그 길을 빌려주기로 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나라에서 이 진나라가 길 빌려달라는 걸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백리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백리해 얘기는 이거였어요. 만약에 진나라가 우리 우나라 길을 빌려가지고 괭나라를 멸망시키면 다음은 어느 나라 차례다? 우리 우나라 차례다. 그러니까 절대로 길을 빌려주면 안 되고 괭나라랑 손을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나라 임금은 성과 그 진나라의 약속 그리고 진나라가 무서워서 진나라의 요구에 응했단 말이에요. 결국 우나라 길을 빌려서 괭나라를 무너뜨린 진나라가 바로 어디를 멸망시켰을까요? 우나라를 멸망시킨. 자, 이게 이 고사예요. 가, 빌린다란 뜻이에요. 도, 길을 빌려요. 길을 빌려서 어느 나라를 멸망시킨다? 멸, 괴. 자, 이런 고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 우나라에서 끝까지 그 길 빌려주는 걸 반대했던 백리에는 진나라의 포로로 잡혀요. 자, 당시 진나라 헌공이 백리에가 능력이 좀, 자, 뛰어나다는 걸 알고, 이 백리에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꼬셔보려고 그랬는데, 백리에가 끝까지 진나라 헌공 말을 안 듣고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나라 헌공이 이 백리에를 추나라의 노예로 보내버려요. 백리에를. 자, 당시 이쪽에 있던 진나라, 우리 지금 배울 이 진나라가, 진나라의 목공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리의 얘기를 듣고 혼자 그 괭나라한테 길 빌려주는 거를 막았다는 이 백리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초나라에서 백리애를 스카웃, 데리고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미 백리애는 초나라의 노예로 잡혀갔죠. 자, 노예는 돈이나 물건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진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백리애를 살려면 많은 보물이나 많은 돈을 좀 준비해야 될 거다. 명성이 좀 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나라 목공이, 자, 오히려 그렇게 그걸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자, 많은 보물을 가져다가 주고 백리애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초나라에서 분명히 반대할 거다 이거예요. 백리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니까 많은 돈을 지불하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초라한 선물을 좀 줘서 백리애를 데리고 와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저
선물이 검은 염소 가죽 5개였어요. 다섯 오 염소 고자예요. 자, 그리고 우리 왕이 있으면 제후가 있고 제후 아래 뭐가 있죠? 대부가 있죠, 대부. 예. 그래서 백리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고대부 이렇게 불러요. 진목공이 초나라 왕한테 염소 가죽 5개를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서 백리애를 달라 그런 거예요. 자, 초나라 왕은 염소 가죽 5개 받은 다음에 그 인재를 달라니까 저 인재 별 볼일 없겠네 하고 백리애를 예, 줬단 말이에요, 진나라에. 자, 이렇게 해서 백리애가 염소 가죽 5장에 팔려가지고 진나라로 넘어오게 돼. 자, 진목공이 백리애를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뛰어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백리애를 통해서 진나라는 소위 말하는 부국강병. 이게 무슨 뜻이죠? 부자나라 강한 병사. 네.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한동안 매우 매우 힘이 세져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서 춘추 5패에다가 오나라 월나라를 빼고 진나라나 송나라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진나라 목공과 송나라 양공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송나라 얘기는 잠깐 할게요. 이 송나라는 멸망한 은나라 있죠. 하상주, 하은주 기억나죠? 그 멸망한 은나라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송나라예요. 송나라도 한동안은 군대도 많고 힘이 세가지고 잘 나갔는데 그 송나라가 잘 나갔을 때 군주가 양공이란 군주였어요. 근데 이 양공이란 군주는 좀 어리석었어요. 송나라가 나름 국력도 셌는데 당시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해 들어와요. 자, 초나라와 송나라 사이에는 강이 있었어요. 자, 너희가 송나라 사람이라면 초나라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초나라를 칠 것 같아요? 아니면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칠 것 같아요? 아니면 강을 건너고 나서 칠 것 같아요? 건너고 있을 때가 제일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초나라가 군대를 몰고 강을 이제 건널 무렵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에 발을 담그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주변 신하들이 송나라 양공한테 빨리 초나라를 공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송나라 양공은 평소에 공자, 맹자, 자, 유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교에서는 어진, 어진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 강조하죠. 예의 이런 것들 강조하잖아요. 자,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적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남이 어렵고 힘들 때 남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거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자, 해가지고, 초나라 군대가 강을 다 건너고 나서, 그제서야 송나라 양공이 군대를 보내서 친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송나라는 크게 패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송나라 양공에 멍청할 정도로 어리석은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송양지인이라고 불러요. 전쟁에서는 군자고 뭐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약점을 공격해서 이겨야 되죠. 자, 근데 전쟁터에서 어줍잖게 남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했다가 전쟁에서 오히려 거꾸로 패배해버려서 나라를 거의 멸망의 위기까지 몰아갔던 인물, 송양. 자, 그래서 아무튼 진목공 얘기하다 송양공 얘기까지 나왔는데, 진목공은 38년 동안 살면서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백리애를 쓰고 이랬는데, 백리애가 죽고 나서, 어, 진목공도 좀 뭐랄까,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진목공이 죽어요. 자, 봐봐. 근데 옛날 옛적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왕이나 귀족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서 같이 묻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순장이라 그래, 순장. 자, 이 순장을 하는데
진목공, 주변에 진목공을 도우던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무려 177명을 순장을. 그러니까 지금 회사로 치면 회장님 안에 뛰어난 사장님들이나 능력 있는 그런 브레인들 있죠. 이런 엘리트들을 177명이나 죽여가지고 같이 묻은 거예요. 목공 따라가라고. 진짜 미개했던 사회죠. 이제 얘기할게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진목공 때 백리가 키워놨던 나라가 현명한 인재들이 죽으면서 더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나라는 어려움을 한동안 많이 겪다가 이제 허공때 돼가지고 비로소 나라가 모습을 갖추게 돼요. 체계를. 이때 허공이 순장을 없애요. 자, 그리고 수도도 진나라의 전통적인 수도였던 옹이라는 곳에서 역양으로 옮기게 돼요. 옹에는 진나라 귀족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귀족들 영향에서 좀 벗어나려고 수도도 옮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진나라가 순장을 없애면서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해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헝공의 뒤를 이어서 효공이 즉위. 효공의 이름은 영거량.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영씨예요. 진나라 왕족들은. 자, 효공은 인재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이건 지울게요. 영거량. 영씨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구현령을 내려요. 구현령이 뭘까요? 현명한 사람을 구한다는 명령이. 그래서 어떤 나라에 상관없이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다 진나라에 와가지고 이래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린다. 네. 자, 그래서 저 위나라에서 능력은 있었는데 전혀 쓰이지를 못하던 자, 위양이라는 사람이 이 구현령을 듣고 진나라로 찾아와요. 자, 당시 위양이라는 사람은 효공 근처에 있던 그 칸이 좀 없어서 자, 요거는 들어만 두세요. 경감이라는 사람이랑 인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양이 경감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효공을 만나요. 자, 그 머나먼 옛날 옛적에 임금님을 1대1로 만난다는 거 엄청난 특권이고 행운이죠. 자, 그래서 이 위양이 처음에 효공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황오제 얘기를 해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그 전설 속에 뭐 복희 씨, 뭐 신농 씨 같은 삼황과 그리고 전설 속의 다섯 임금, 오제, 요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덕으로 다스리면 나라가 잘 굴러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효공이 이 얘기를 듣고 실망을 해요. 지금 춘추전국시대 이 혼란하고 지금 약육강식이 어지러운 시대에 삼왕오제 얘기라니 이게 웬 말이야. 자, 그래서 효공이 여기에 대해서 좋아했다, 실망했다? 크게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상황이 이제 경감을 다시 쫄라요. 쫄은 다음에 다시 한번 효공을 만나게 해달라. 자, 이번에 효공을 다시 만났어요. 상황이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라 우왕 얘기. 자, 그리고 은나라를 세운 탕왕 얘기. 주나라를 세운 그 달기와 주왕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 얘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처럼 또 덕으로 천명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효공이 하품을 했다 그래요. 자, 그거 옛날 옛적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나라를 세게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실망을 또 하죠. 그러면서 효공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위양을 추천했던 경감한테 막 화를 냈다 그래. 자, 근데 위양이 다시 한번 경감을 찾아가가지고 꼭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더 효공을 만나게 해달라. 하도 부탁을 하니까 경감이 자네 이번에는 진짜
엉뚱한 소리 하면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위양을 효공한테 또 만나게 해줘요. 효공이 벌써 위양을 딱 보자마자 아, 또 뻔한 얘기 하겠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래요. 자, 근데 위양이 그 효공한테 이제서야 자기가 숨겨놨던 진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진나라의 변법이에요. 자, 진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법들이 있었는데 이 법은 오로지 왕족과 귀족만을 위한 법이었어요. 누구랑 누구만을 위한 법? 왕족과 귀족만을 위한 법. 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요. 그러면은 이겼으니까 진 사람 것들을 다 뺏어오겠죠. 그러면은 그 뺏어온 건 다 누구 차지? 다 왕이나 귀족 차지. 자, 목숨 걸고 싸워서 죽거나 몸이 크게 다친 평민들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라에서 무기도 제대로 주지 않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여. 그럼 모여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갔다가 죽으면은 자기 손해인 거예요. 자, 그런 진나라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변법이에요. 변법 내용을 미리 좀 한번 볼게요. 뒤에 페이지 보세요. 어. 여기 보시면은 19페이지. 상황의 병법에 대한 얘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위양이라는 사람이 상이라는 땅을 받아가지고 상황이라고 불려요. 상황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병법의 내용. 먼저 호적을 만들어요. 여기 호가 뭘까요? 호. 호. 507호, 406호 뭐예요? 호. 집이죠, 집. 네. 집호자예요. 호족에는 뭐가 기록될까요? 인구가 기록되겠죠? 인구 숫자. 네. 그리고 주소가 기록되는 건 좀 더 후대 얘기. 그리고 거기 그 인구의 성별이라든지 뭐 연령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뭐 거두려고? 세금 거두는. 세금이 잘 거쳐야 나라가 강해지죠. 자, 그리고 15제는 여러 집을 10집이나 5집으로 묶어요. 그래서 한 집이 세금을 안 냈다. 10집으로 묶어놨는데 한 집이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은 9집이 그 못 낸, 10집 세금 못 낸 집 세금까지 같이 내야 돼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이 마찬가지 연좌제. 자, 그 10집, 5집 중에서 어떤 집이 잘못을 하거나 잘못을 한 거를 다른 집이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한 사람까지 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한 사람 거 보고. 신고를 하게 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인 남자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다 큰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자,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다 큰 아들을 아버지 집에서 분가를 시켜요. 원래 이게 아버지 집에 묶여 있으면은 아버지 혼자 세금을 내면 되는 건데, 자, 아들 집이 아버지 집이랑 분가되는 순간부터 아들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자,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 공을 세우면 평민이고 귀족이고 천민인 거 할 것 없이 다 상을 줘요. 자, 그리고 네, 상을 줄 때 그 상의 그 액수나 금액이 엄청 컸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저 천민인데도 적의 목을 여러 베어오거나 하면은 귀족이나
자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 네. 당신 상이 달라요. 같았어요. 같은 액수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천민이라고 보상을 덜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거를 군공수작제. 공을 세우게 되면 자귀를 받는다. 요즘엔 명나라 단멸하고 노나라 단멸하고 청나라 단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네. 자, 요런 정책들을 취하게 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볼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자, 이런 변법을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거, 이제 효공한테 얘기를 했더니, 효공이, 자, 상황을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상황한테 이 얘기를 잘 경청을 해서 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개혁을 시도하는데, 자, 이런 개혁을 시도하기 전에 상황이 먼저, 자, 사람들이 진나라가 법을 만든 거를 알고 이걸 따르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요. 진나라성 함양이었어요. 함양성 남문에, 자, 무거운 나무, 어, 자, 사람 혼자서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나무 덩어리를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모인 자리에서. 자, 이 무거운 나무를 저 북문까지 옮겨다 놓으면은 황금 10량을 주겠다. 황금 10량이면 뭐 지금으로 치면 이게 정확하게 계산된 건 없지만 대략 뭐 한 10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진나라 사람들이 이 무거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놨을까요? 안 옮겨놨을까요? 아무도 옮겨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못 들어서 사람들 알게끔 다 공지를 했는데 진나라에서 그동안 법이랍시고 만들고 공표를 하면 평민들한테 그걸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걸 안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민들이 나라의 그 법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도 이걸 옮기지 않으니까 상황이 열량에서 50량으로 5배를 파격적으로 보상을 올려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에이, 모르겠다. 믿거나 말거나 하고 이 무거운 나무를 북문으로 실제로 옮겼단 말이에요. 자, 옮긴 그 사람에게 상황이 황금 50량을 포상을 해요. 자, 근데 이때부터 나라에서 법을 지키네? 저 막대한 보상을 받았잖아. 이때부터 진나라 평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진나라에서 만든 법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진나라에서 상 주는 제도가 전쟁에 나갔을 때 적의 목을 수급이라 그래. 수급. 남의 목을. 적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 오면 자, 그거 가지고 많은 보상을 치러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진나라는 주변 국가들이랑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은 승리했어요. 아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적의 목을 다 잘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벌을 받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또 얘기해요. 자, 죄를 짓게 되면 평민이나 이런 천민들은 작은 벌을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되게 심하게 받거나 신체형 막 귀를 자르거나 코를 자르거나 막 발뒤꿈치를 잘라서 불구를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귀족이나 왕족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한 번은 효공의 뒤를 이을 태자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인지는 사기에 기록돼 있지 않아요.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태자가 죄를 지었는데 이때 원래 진나라에서 해오던 대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태자가 잘못한 거니까 눈 감아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됐을 텐데 자, 상황이 효공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태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동안 이렇게 변법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 오고 원칙을 세워놨던 게 다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태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한단 말이야. 근데 태자는 효공의 뒤를 이어서 진나라 임금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태자한테 신체형을 가할 수가 없죠. 그럼 대신에 누굴 처벌하자? 태자의 스승, 영건, 공손지. 자, 이 영건은 성이 영씨죠. 자, 진나라 왕족이었어요. 태자의 큰아빠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대신 처벌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태자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죄였던 것 같아요. 영건, 태자의 큰아빠 어떻게 됐을까요? 소를 잘라요. 의형이죠. 공손지,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칙 하면 지지는 거 있죠. 경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태자한테 형벌을 가하진 않았지만 대신 태자의 스승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한 거죠. 자, 태자는 이때 어땠을까요? 속마음이. 어? 미안하면서 또 이 자기 스승을 처벌하자고 끝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상황이죠. 상황을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원한을 품게 돼요. 근데 진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했다 그래. 자, 그래서 상황의 개혁이 잘 성공을 해서 진나라가 효공 때부터 소위 말하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돼요. 그만큼 강해진다고.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압도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특권을 누려오던 왕족들을 처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같았으면 태자는 벌이 아니라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태자를 소위 말해서 망신을 준 거죠. 태자가 잘못한 건 스승을 처벌했다는 건.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기뻐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효공이 이제 이 상황을 잘 지원해 주다가 안타깝게도 상황보다 효공이 수명이 다 돼서 먼저 죽어요. 자, 앞으로 보세요. 이 개혁가들한테는 자기 뒤를 지지해주는 군주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머리가 있고 뛰어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뒤에서 누가 믿어주거나 밀어주지 않으면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자, 안타깝게도 효공이 한 20여 년 군주 노릇을 하다가 상황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상황은 그 당시 나이가 이제 50이 조금 안 됐을 나이. 자, 그리고 그 효공의 뒤를 이어서 누가 즉위한다? 그 태자가 임금으로 즉위. 자, 그 태자가 진나라의 해문왕이. 자, 이때부터는 이제 공을 칭하지 않고 뭘 칭하죠? 왕을 칭하죠. 그만큼 국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죠. 자, 해문왕은 즉위하자마자 상왕 데리고 오라 그래. 감히 네가 내 스승들을 그렇게 욕보인다고? 자, 그래서 상왕을 잡아오라 그래. 자, 상왕이 이 얘기를 듣고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래서 원래 자기 고향이었던 위나라로 도망을 가요. 자, 도망을 가는데 진나라법에 그 통행증이 없으면은 나라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없으면은 함국관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 함양 밖으로 나가는 관문이 함국관이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도망자 신세대 통행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관문을 못 넘어요. 그런데도 그 문지기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상황인데 나 알잖아. 나 진나라 높은 관리인데 나 좀 보내줘.
근데 보내줬다, 안 보내줬다? 진나라에서 법을 어기면은 처벌받죠?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자, 날이 밝으면은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날이 밝고 나서 나가려고 잘 숙소를 찾았어요. 근데 신분증이랑 통행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 관문 아래에 있는 숙소에다 재워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무 데서도 잘 수 없었던 상황이 길거리에서 진나라 군사들한테 잡혀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당한 거죠. 다 상황이 만든 법이었어요. 잡법, 잡해.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든 거예요. 자, 잡혀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데 다 나눠지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거열. 네. 사지를 찢어 죽여요. 5마리 말이 밧줄 묶고 밧줄 묶고 밧줄 묶고 밧줄 묶어서 양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체가 어떻게 된다? 찢어진다. 뭘?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문왕은 상황을 죽여놓고 상황이 만들어놨던 법이나 변법 이런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을까요? OX? X예요. 상황을 죽여놓고 상황이 만든 법은 잘 계승을 해요. 자, 그래서 진나라가 상황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강한 나라로 성장을 해 나간다. 자, 해문왕 때 활약했던 명신하로는 장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의라는 사람은 혓바닥을 잘 놀린 걸로 유명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쉴 새 없이 초조조조조 말을 잘해. 장의의 계략은 뭐냐면, 자, 장의는 아마 중국 역사상 가장 중국 전체를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일 거예요. 여행을 많이 하는. 이 진나라에서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를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초나라 가서는 진나라랑 손을 잡잖아요. 자, 그 진나라가 초나라랑 장이 말 듣고 손 잡으면 진나라는 그때 나머지 나라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또 제나라 가가지고는 제나라랑 손잡자 그래가지고 제나라랑 동맹이 되면 그 틈에 또 나머지 나라를 공격해요. 자, 대신에 이 손잡은 나라는 공격하지 않아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의의 연횡책이라고 불러요. 횡단보도 알죠?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가로질러 가는 거죠. 자, 진나라가 제일 셌어요. 진나라랑 여러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 이걸 연횡책이라고 그래요. 자, 이 장의의 연횡책에 반대해서 연나라의 재상이었던 소진이라는 사람이 협종책을 얘기해요. 횡이 가로면 종은 뭐예요? 종. 종은 세로죠. 자, 여기 있는 진나라 제외한 6개 나라들이 세로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대항하자?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거예요. 자, 요거 알아두세요. 소진의 합종책, 장의의 연횡책이에요. 너희 앞으로 이제 사회 나가거나 뭐 생활하다 보면은 뭐 여러 기업이든 여러 뭐 단체든 팀이든 막 경쟁하는 그런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기업이든 단체든 조직이든 서로 막 춘추전국 시대처럼 막 경쟁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줄여서 합종 연횡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춘추전국 시대 강력한 어느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결국은 견제가 잘 되지 않죠. 진나라가 계속 힘을 키웠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문왕이 죽고 해문왕의 뒤를 이어서 무왕이 즉위해요. 이 무왕은 재위기간이 3년밖에 안 됐는데 뭘 좋아했냐면 힘 자랑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랑 힘 자랑을 했는데, 당시 이 무왕이 그 주나라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주나라 수도 나급에 가가지고, 구정 기억나요? 솥? 그죠? 이 솥을 가져와요. 자, 솥을 가져온 다음에 무왕이 자기 부하랑 이 솥 드는 시합을 해요. 그래서 이 무왕의 부하 맹렬이라는 사람이 이 구정을 먼저 이렇게 들어요. 하고 힘자랑하는 거예요. 자, 무왕이 그거 보고 질세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그 무거운 솥을 들어요. 들었다가 휘달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놓쳐요. 자, 놓쳤는데 그 무거운 청동솥이 그 무왕의 정강이를 때려요. 그죠? 정강이 뼈가 골절되면서 피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결국은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무왕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쵸? 자, 무왕이 죽고 무왕의 뒤를 이었던 것이 무왕의 배다른 동생 소양왕이에요. 자, 이 소양왕은 56년 동안 왕을 했어요. 기원전 3세기. 소양왕이 이제 시대 접어들었을 무렵에. 그쵸, 그쵸. 60대 후반까지 살았죠. 자, 근데 소양왕은 이 56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는데 41년 동안 어린 왕이 즉위하면은 어린 왕 대신에 누가 대신 정치하죠? 어린 왕의 엄마가 정치하죠? 그 왕의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대비라고 하고 조선시대 때는 다른 고려나 중국에서는 태후라고 하죠. 그쵸? 그쵸? 41년 동안 엄마였던 선태후가 자기 동생이었던 위엄이라는 재상을 데리고 권력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56년 임금 노릇하는 동안 자기 권력을 누린 기간이 거의 끝에 15년 정도 빼고는 이 엄마 등살에 이제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엄마가 권력을 내려놓지가 않아요. 엄마가 초나라 여자였는데 자꾸 초나라 사람들 끌어들이고 자기 아들이 꼼짝 못하게끔 이렇게 저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렇게 소양왕이 길을 못 펴고 있을 때 소양왕 길을 펴게 해준 사람이 범저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범저가 소양왕 주변에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 엄마 선태후와 위엄이 권력을 잃게 된다. 그냥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소양왕 때는 백기라는 장군이 활약을 했어요. 백기. 자, 이 백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희대의 살인마예요. 이 백기는 명장이었거든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기는 사람. 자, 백기가 전쟁에 나가면 일단 전략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초나라 승리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봐봐요. 춘추전국시대 때 적국이랑 싸워요. 싸운 다음에 이기면 그 진나라 포로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그 포로들 너희들 생각해봐. 자, 이 포로들을 만약에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로들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죠. 그럼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포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쳐들을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 프로들을 잡으면 굉장히 처리가 애매했단 말이에요. 집 나라 사람, 자기네 나라 사람을 만들기도 어려워요.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이게. 그러면서 진나라가 강해진다. 자, 그래서 백기는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적의 포로를 잡으면
다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을까? 칼로 푹푹 찔러서 죽이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죽였을까요? 구덩이를 파요. 거기서 그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99만 명을 묻어요. 몇 명을 묻었다고? 99만 명을 묻어 죽였다. 한나라 8만, 위나라 24만, 조나라 45만, 이렇게 많은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다 묻어 죽인. 자, 근데 이 범저라는 신하, 백기라는 신하가 소양왕 오른팔 왼팔 격이었는데, 자, 둘이 공을 앞두고 시기 질투를 하다가 범저가 백기를 모함해서 백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범저는 자기도 백기처럼 될까봐 스스로 은퇴를 하게 돼요. 자, 죽지나 네, 죽지는 않고 소양왕이 56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니까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봐요. 소양왕이 56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니까 임금 노릇을 엄청 오래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쵸. 근데 그 사이에 그 백기라는 장군이 활약을 해가지고 진나라가 거의 중국을 거의 통일 직전까지 이끌어갔던 게 소양왕 때 일이에요. 거의 이제 진나라가 뭔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거는 기정사실.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소양왕한테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이 안국군이라는 그 왕자였어요. 그 안국군이 그 소양왕 밑에서 태자 노릇을 52년 동안 해요.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자, 그러다가 그 소양왕이 죽고 효문왕이 왕이 돼요. 이 효문왕은 왕 된 지 3일 만에 죽어요. 오래 그렇죠, 그렇죠. 50 넘어서 왕이 돼가지고 왕 된 지 며칠 만에 죽었다고? 3일 만에 죽었어요. 효문왕한테는 아들이 20명이 넘었어요. 예. 근데 그 20명이 넘는 아들 중에서 그 영이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까 진나라 왕족의 성씨가 영씨라 그랬죠? 이 영이인은 엄마가 하씨 여자였는데 그 엄마를 별로 이 효문왕이 예뻐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 영이인이 당시에 어디가 있었냐면 조나라의 인질로가 있었어요. 요 춘추 전국시대 때는 나라 대 나라 간의 인지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어서 이 영이인이라는 왕자가 어디로 인질로가 있었다고요? 조나라의 인질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영이인은 인기가 없는 왕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나라 가서도 조나라에서 대접을 잘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줘요. 그래서 되게 서글프게 살고 있었는데 이 영이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조나라 상인 이 사람이었어요. 누구? 여불위라는 사람이 조나라에 잡혀갔던 영이인을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서 대뜸 영이인한테 황금 500냥을 내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고는 자, 자기는 상인인데 진나라 왕족인 당신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영이인과 여부리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돼요. 영이인이 이 돈 가지고 뭐 했을까요? 너희 갑자기 5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겠죠? 자, 이 돈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집이나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꾸민 다음에 이때부터 매일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인적 교류를 가져요. 자, 자, 공짜로 이렇게 베풀면서 인적 교류를 가지다 보니까 점점 인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높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 지원해줬죠, 여부리가. 돈이 많은 상인이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나라 왕실에서도
조나라에 인질로가 있던 영이인 소문을 듣게 돼요. 자, 당시 이 효문왕이 제일 예뻐했던 부인은 화양태우라는 부인이었어요. 화양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화양 부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영이인의 엄마는 하씨 여인이었는데 별로 예쁨을 못 받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부리가 진나라에 있던 화양 부인한테 접근을 해요. 자, 지금 조나라에 잡혀와 있는 이 영이인이 화양 부인을 그리워하고 있고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화양 부인한테 몰래 또 돈을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화양 부인이 그럼 영이인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영이인을 만나요. 화양 부인은 초나라 여자였거든요. 영이인이 화양 부인 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이름도 초나라의 아들을 해가지고 영자초로 바꿔요. 자, 이렇게 해서 화양 부인의 예쁨을 잔뜩 받게 된 영이인, 영자초가 안국군한테 자식이 20명이나 있었다 그랬죠? 다른 자식들을 제치고 안국군의 태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기 없었던 왕자 영이인, 영자초가 이제 계승 후보자가 된 거예요. 자, 축제 분위기였겠죠? 여부리가 영자초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자초가 누굴 만났을까요? 여불위 집에 있었던 춤추는 무희, 춤추고 노래하는 무희 조희라는 여자, 조나라 여자를 만나요. 자, 이 조희가 얼굴이 아주 예뻤어요. 그 영자초가 이 조희를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 여부리한테 가가지고 저 여자 나 주면 안 돼? 어떻게 했을까 여부리가? 네, 줘요. 자, 주고 나서 이 영자초랑 조희가 그때부터 사랑을 나누는데 얼마 안 가서 조희가 임신을 해요. 자, 근데 10달이 안 돼가지고 9달이 좀 안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영정이에요. 자, 이거 누구의 아이다? 누구의 아이였을 것 같아요? 영자초와 조이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맞을까요?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여부리가 이 조희랑 이미 관계가 있었고 이 조희는 누구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여부리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아이를 가진 상태로 자초를 만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태어난 아이 이 영정이 훗날에 누구다? 시황제예요. 예. 그래서 학기에도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정은 진나라 왕족의 성씨라고 했잖아요. 그 진시황제를 영정이라고 안 하고 여정이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여정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여부리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네. 장양왕이 효문왕 죽자마자 진나라 돌아와서 왕이 되고 3년 만에 죽어요. 장양왕이 죽고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이 영정, 진왕 영정이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